알쓸신성. 오늘 이 자리에는 비뇨학과 박현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성기능, 불임, 전립선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고 남성학에 특히 권위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박 교수님은 더 월드 저널 오브 맨스 헬스 편집장을 맡고 계시고 아시아 남성 건강 갱년기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 자리에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김병균 선생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이 시청자분들과 이 보시는 분들께 좀 유익하고 정말 쓸데있는 이런 지식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첫 자리에서는 정계정맥류. 네. 일반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는데 예. 남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네. 옷을 갈아입거나 자주 자기 본인 그 상징을 한 번씩 만져도 보고 항상 체크하죠. 예, 네, 체크를 할 항상 텐데요. 네. 그 남성 질환들 중에서 아주 좀 대표적인 질환이 정계정맥류라고 하는데 통상류라고 하면은 이 좀 뭐 좀 혈관이 커진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요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하지정맥류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 하지정맥류처럼 이 고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고환에서 연결돼 있는 이거를 내정계정맥이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콩팥까지 쭉 올라갑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 몸 밖에 보기에는 고환만 달랑달랑 메고 있는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는 콩팥까지 올라가는 거의 다리 길이 정도는 된다고요. 여기가 바로 하지정맥처럼 정계정맥이 부풀어오는 이런 걸 정계정맥류가 하는데요. 이 파란 이제 혈관들이 부풀어오게 되면은 이 고환의 온도를 올린다고요. 이 고환은 왜 우리 몸 밖에 떨어져 있느냐? 고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나 간처럼 우리 배 안에 복강 안에 있어서 우리 피부나 갈비뼈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밖으로 돌출돼 가지고 달랑거리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온도 때문이거든요. 이 고환은 우리 체온보다 2도에서 3도 낮아야 얘네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서 얘들이 살지 못해요. 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몸 밖에 이제 있는 건데 이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혈관은 피가 흐르니까 이게 체온처럼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고환은 이 온도가 올라간 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환에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도 일어나고 크기도 줄어들어요.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계정맥류는 흔합니다. 남자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 생기는 굉장히 흔한데 치명적으로 증상이 잘 없는데 자기 몸을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항상 체크하는 남성들은 이 병을 미리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상 또 이제 남성들은 고환을 좀 차게 하라 그런 말이 좀 예,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정계정맥류가 생기게 되면은 그 고환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독소가 생기고 맞습니다. 독소가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게 유지하는 게 좋다. 차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뭐 차게 해준다 항상 뭐 내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예. 뭐 얼음 마사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고환 스스로가 우리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음낭이라는 피부에 이제 둘러싸여서 밖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온보다 당연히 낮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여름에 덥다 이러면 자기 고환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축 처져요. 그렇죠. 근데 춥다 이러면은 달라붙죠. 너무 또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몸쪽으로 달라붙죠. 당겨. 얘네들 굉장히 똑똑한 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내버려도 된다. 우리가 내버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얘들을 너무 얘 차봐야 된다 하면서 너무 막 항상 얼음을 대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얘들이 알아서 이렇게 오토마틱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얘네들이 혈관이 부풀어 올라온 이런 것만 보시면 되지 억지로 뭐 인위적으로 이 고환의 온도에 개입하려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 다리는 하지정맥류고 고환이 생기는 게 정계정맥류다. 예. 그러면 이 정계정맥류가 어릴 때 좀 많이 생기는 건지 자라면서 또 그냥 뭐 후천적으로 좀 생기는 건지 좀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정계정맥류는 선천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선천적이라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계정맥류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후천적이고요.
언제 잘 생기냐면은 사춘기 때 잘 생깁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남자들이 사춘기 전까지는 남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고환의 일도 별로 안 해요. 남성 호르몬도 아니고 목소리도 뭐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남녀 차이가 없는데요. 사춘기가 지나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뭐 그 부분에 털도 나고 근육도 막 생기고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고환에서 이제 고환이 각성해서 사춘기가 되면 얘네들이 일을 한다고요.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정자를 만들면서 자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 석유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환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선한 피가 필요하다고요. 자, 피를 어디서 공급받냐? 몸에서 공급받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게 이 정계, 정맥과 동맥이거든요. 동맥으로 신선한 피를 공급받아서 고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자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해가지고 피는 또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고환이 일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기 시작하는 사춘기 네, 많이 그때 생긴다. 이제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정계정맥류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좀 자가 체크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만졌을 때 불알, 네, 불알 터진 말이죠. 네. 불알이 좀 뭐 좀 짝불알이다. 네. 내지는 좀 한쪽이 좀 처졌다. 네. 내지는 이제 정맥류니까 혈관이 좀 늘어났다. 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텐데 네. 이게 뭐 그런 말대로 이런 증상이 금방 쉽게 좀 체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고 증상이 없이 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 이제 정계정맥류는 이 질환이 갖고 있는 중대성, 특히 이제 남성의 가입능,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없냐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함에 비하면 얘네들은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계중맥이 있을 때 물론 고환이 뻐근해 이렇게 아프다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은 한 2%에서 5%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 환자분들은 이게 증상이 없고요.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겨서 정자 검사를 했더만 정자가 약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를 보면 이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전에 혹은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샤워하다가 내부관이 왜 짝봉알이지? 한쪽이 왜 축 늘어진 거야? 아니면 또 고환 위에 뭔가 우둘부둘한 라면 가닥보다 더 들고요. 이건 한 너구리 우동 정도 되는 면발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서 이제 호기심 많고 자기 몸을 아끼는 젊은 남성들은 또 찾아간다고요. 이런 분들은 일찍 비뇨기과를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진단이 돼서 미리 이제 치료를 받고 대처를 하면 이후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미래의 이제 문제를 비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인데요. 문제는 증상이 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정계정맥류가 남성 불임 원인 뭐 1이라는 그 말을 하던데 예. 이 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불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남자들 불임 중에 사실 1등은 뭐냐?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란 말은 원인 없이 오는 경우가 1등이고요. 원인을 아는 불임의 가장 첫 번째는 정계정맥류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1위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계정맥류 환자를 다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불임, 여기서 이제 불임이라면은 1년 동안에 이제 피임을 안 하고 부부 관계를 열심히 했을 때 A가 안 생기는 것을 불임, 최근에는 난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모든 정계정맥류 환자가 난임이나 불임을 겪는 건 아닌데 40에서 한 70% 환자에서는 난임이나 불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하다, 그죠? 예.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뭐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수님, 이 어떤 경우에 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환자들 다 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정계정맥류는 사실은 모든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요. 정계정맥이 있을 때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계정맥류가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암도 아니지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불임을 일으키는 데죠. 그래서 일단은 정계정맥류를 가진 환자가 불임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계정맥류도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에 해당되면 수술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단계라는 것은
눈으로 딱 봐도 힘을 안 주고 눈을 봐도 이미 음낭이 불알 주머니가 축 처져가지고 너구리 다발이 쫙쫙쫙 만져지는 요걸 3단계라고요. 그러면은 사춘기 전에 애들은 정액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하나? 그런 경우에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보면은 구슬에 다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기자님도 한번 만져보실래요? 예.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20, 이 번호 25 25 번호가 이게 사이즈가 뭐냐면은 있다죠. 예. 요 사이즈 요게 사이즈 맞습니다. 요게 네. 바로 고환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요걸 가지고 고환하고 딱 돼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5라면 25cc네. 25cc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통상 우리 교수님 정상은 전립선 비대할 때 그 전립선 커졌을 어, 때 예, 30cc 예, 말하는 내나 그 사이즈랑 같은 거다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정액 검사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환 사이즈로 옵니다. 그래서 고환 전개 종맥류가 있는 고환하고 건강한 고환의 크기 차이가 10% 이상 벌어진다. 예를 들면 고환이 전개 종맥 있는 오른쪽 고환은 15cc인데 왼쪽 고환을 대니까 15cc, 20cc에 15cc 차이가 난다. 이러면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불임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고환을 한번 싹둑 잘라 보면은 안에 촘촘한 간으로 돼 있는데 그 간이 뭐냐? 정자를 만드는 미세 소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환의 크기는 정자를 얼마나 잘 맞느냐 하고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환이 큰 사람은 정자를 많이 만든다는 사람으로 바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고환이 작아져 있으면 전개종맥이 작아져 있으면 이 정액 검사 안 해도 이러면 이미 정자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양쪽 그 불알을 비교해서 예, 체크한다. 맞습니다. 예. 그때 필요한 게 요 바로 요 오키도메타라는 건데 요게 이제 비뇨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CT나 MRI만큼 굉장히 중요한 진단 가치죠. 예. 불알 크기하고 남성 성기능하고는 좀 상관관계는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남자들이 이제 고환이라면은 고환에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 가지라죠. 하나는 이제 정자를 만들고 하나는 남성 호르몬이고 하나는 이제 남녀 구분을 하는 이런 걸 세 번째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환 크기는요. 큰 사람이 정자는 잘 만드는데 작은 사람, 고환이 작은 사람 정자를 잘 못 만들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남성 호르몬, 성기능에 중요한 남성 호르몬은 고환이 작아도 남성 호르몬 만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작은 봉알도 정자는 잘 못 만들지 몰라도 맵긴 맵다. 성기능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개정맥류가 불임은 일으키지만은 남성 그 발기부전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수술법에 대해서 그 개복 수술을 하거나 요즘 많이 복강경 수술, 뭐 영상의학에서는 요즘 뭐 인터벤션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수술하는지 좀 간단하게. 약물 치료는 전개정맥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시술 또는 수술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수술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개복이라 했는데 사실은 개복이라면 말은 막 배를 확 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2, 3cm 정도 아주 조그만한 이제 구멍을 내서 하는 그 수술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혈관이다 보니까 요만큼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 현미경이 있습니다. 아주 시야가 이제 확대돼 보이는 수술 현미경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정맥만을 이제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고요. 그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서해부 혹은 서해하부 수술법. 이 수술법이 현재로서는 교과서적으로 가장 합병적이 낮으면서 재발률도 낮고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이나 이런 수술이 있는데 복강경은 접근 자체가 후복막 접근이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한 것보다는 재발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 시술할 때 구멍을 또 여러 군데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멍 흉터를 다 더하면 이제 개복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절개법보다 오히려 더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컨디션, 아주 전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혹은 여러 차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대안으로서 이제 색전술이라는 인터벤션, 색전술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단계적인 수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정계정맥류와 달리 좀 고환 종양 이런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고환이 좀 딱딱해지고 좀 멍울이 만져지고 예. 이제 뭐 거의 암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질환에 대한 좀 설명도 간단히. 암이 고환에도 생깁니다. 고환에도 생기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환암은 굉장히 암 중에서 가장 디텍션, 즉 진단이 빨리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 밖에 낙과했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가 바로 만질 수가 있거든요. 정계정맥은 혈관이 도돌도돌하게 부풀어졌지만 고환 종양은 만져보면 고환에 딱딱한 게 이거는 아무리 몰라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샤워하거나 한 번씩 남자들은 뭐 여성들은 유방암을 자기 진단하듯이 남자들은 뭐 이렇게 샤워하실 때 한 번씩은 자기 그 부분을 만져가지고 예. 뭐 생기는 거 보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샤워할 때 한번 챙겨보고. 어린아이들은 좀 뭐 이제 부모들이 좀 챙겨주면 될 것 같고 네. 성인들은 부모들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계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박연준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